다음은 문재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님. 네. 부정당 업자 제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산업안전 소홀도 부정당 업자 제재 사유로 규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동안 총 1,600건 부정당 업자 제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산업안전 소홀 사유로 제재받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거든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OECD 34개국 중에 3위로 영국의 16배에 달합니다. 매년 2,500명,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6년 동안 산업안전 소홀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단 한 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산업안전 소홀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 법률 규정을 거의 사문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있을 때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바로 이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재를 좀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연유를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면 이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이런 것이 영세 업체들에 많이 생길 것 같아도 오히려 대형 안전사고들은 대기업에 더 많이 생깁니다. 금년에만 해도 대림산업에서 공장 폭발 사고로 17명 사상자 발생했죠.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부산가스 누출로 5명 사상자 났죠. 현대제철도 가스 유출로 5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 작년 올해 조달 계약 실적이 얼마냐?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이 각각 7천억 원, 대림산업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면 톱에 보도될 정도의 대형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아까 안전사고 발생하고 하면 조사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규정상 주로 안전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인명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규정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물품 분야에서 이런 안전사고 부분은 규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물품 분야의 안전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하는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안전 소홀 그로 인한 또 대형 사고들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산업안전 소홀을 이렇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제대로 조금 이렇게 되게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금 현재로는 저희 계약 물품과 관련한 제조 단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좀 넓혀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결과들을 조달청이 통보받습니까?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물품 제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도 정보 공유 체계를 조금 빨리 확립을 해서 네. 이렇게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마지막 후진국의 실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달청도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그 포용적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G20 회의나 APEC 정상회의 가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어쨌든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 또 협력적 성장이거든요. 이제 우리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조달 현황을 보면 2013년 금년 8월 현재 247억 원 정도 매년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물품 시설 계약 총 규모 18조 규모에 비추어 보면 0.001%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 책임 조달에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달청에서는 인정 사회적 기업이 입찰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정 사회적 기업이 약 한 900여 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 폭이 아주 좁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특히 전국 2,400여 개에 이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경제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그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원 비중도 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확대가는 데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는 같은 그 대상을 넓히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처럼 사회경제 조직 간 제한경제 입찰 제도나 실개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이 가격 중심에서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 책임 조달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유럽연합은 공공조달 때 청년 고용, 남녀 평등 고용, 노동기준 준수,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뭐 이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가 있고요. 영국은 아예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우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구매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그 방안으로 영국처럼 이 사회적 가치법 같은 입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그 계약제도에서도 이런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대 제도도 있고 특히 지금 그 최저가 낙찰제 대신에 지금 그 검토되고 있는 종합심사제에서도 업체의 그 가격, 공사 수행 능력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배점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뭐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창조경제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혁신이 주도하는 창조적 성장 그런 거 조금 하려면 역시 이제 청년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가 확대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30대 미만이 창업한 청년 벤처 기업 수가 5,300개 정도로 전체 벤처 기업의 18%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대개 또는 금융 지원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이 장기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공동 구매를 해주는 이런 식의 생태계 조성을 해주는 이런 지원은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조달청이 조금 담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지금 조달청에 보면 청년 벤처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도 없고 심지어는 기본 통계조차 없거든요. 사회 책임 조달의 일환으로 여성 기업을 우대하는 것처럼 청년 벤처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따로 그 청년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창업 초보 기업, 특히 그 신기술을 개발한 창업 초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다든가 실적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청년 그 벤처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속에 지금 묻어 있는 셈인데 이 청년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